안녕하십니까. 사회복사 1급시험 대비 사회복지 법제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은 모두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7문제에서 많게 10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된 제9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것은 8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0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론입니다. 각각의 개별 법령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대상자별로 나와 있는 법률들, 분야별로 나와 있는 법률들까지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법을 많이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충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된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가 되게 1월경이잖아요. 따라서 그때 현행 법률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후에 시행되는 것은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해당되는 현행법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과 시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들은 제가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법률들은 이 책이 수험서가 나오고 나서 제정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보충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그러면 23문제 정도,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들을 조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다 공부한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 잘 출제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수업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총론입니다. 총론에서 제1강 강의. 총론이 한 4강 정도 편성될 것 같아요. 총론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죠.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한 제반 법규를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정리되고 있죠. 법이란 게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법이라는 게 있죠. 이 사회복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보장이라 하면 지금부터 읽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3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사회보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라 합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보조나 사회복지 서비스나 관련 복지제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판서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뒤에 할 거 있죠. 개별 법령에서 나오는 것들이 총론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스킵을 해드리고 뒤에 개별 법령 할 때 제가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으로서의 법입니다.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아시죠? 법은 강제규범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법은 문화를 규정하는 거죠. 문화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또는 한국 문화에 맞게 만들어지는 법률이 한국 사회의 규범이 됩니다. 미국 사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화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법은 당위규범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은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창기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외적 형식을 갖춘의 밑줄이요.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다 이 말이죠.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사회복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전이라는 통합법전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끊어요. 형식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를 본다. 법규범의 내용, 동그라미, 목적,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거기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성이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의 목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 실현이 있고요. 사회 정의 실현, justice를 말하겠죠. 두 번째, 법적 안정성. 세 번째는 사회 질서의 유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 실현에서 두 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평균적 정의의 다른 말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 정의, 산술적 정의, 교환적 정의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는 상대성, 상대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균적 정의는 뭐냐? 법률 관계상 급부와 반대급부, 끊어요. 손해와 배상, 끊어요.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끊어요.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단어죠.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의거해서 형식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평균적 정의다. 절대적 평등이 바로 절대적 정의.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은 방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같은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급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형식적인 공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공정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입니다. 상대적 정의인데요. 여기는 개인의 격차에 따라 그랬어요. 개인의 격차에 따라 끊어요. 격차라는 건 차이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례적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여한 만큼 급여가 나가죠. 똑같이 기여했으면 똑같은 것이 나가지만 서로 다른 기여를 했다. 어떤 사람은 기여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기여를 적게 했다면 이것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분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큰 형벌을 받는 거고 경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걸까요? 배분적 정의다. 그다음 상대적 정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법의 목적에서 있었죠. 법의 목적에서 1번 정의 실현이 있습니다. 이 정의 실현은 justice를 말합니다. 자, justice를 말하는데 이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산술적 동의를 쓰겠습니다. 절대적 교환적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분적 정의라 했습니다. 동의어는 상대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1번의 키는 뭐예요? 1번의 키는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공정성의 의미다.
다음에 절대적